미스테리는 사인입니다. 사인 미스테리. 경찰이 거짓말에 날린 104일. 그간 미란 씨는 숨졌고 왜 고인이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사인 규명도 그리고 증거도 실종 상태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란 씨는 왜 죽음에 이르렀는가? 사인 미스테리입니다. 더욱이 여러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에게 하는 말과 대국민 브리핑 내용이 또 달라요. 하루 차인데. 보도에 따르면 유족에게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찾아와 미란 씨의 목뼈가 부서져 있다. 이건 목을 맸을 때의 흔적이다. 그래서 자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뒤 어제 브리핑에선 제주경찰청이 부검 소견상 골절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경찰은 유족들에게 뭘 보고 목뼈가 골절됐으니 자살이라고 얘기한 거고 부검 결과에선 골절이 없었다는데 하루 만에 경찰은 왜 말을 바꿨다는 건지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안효한 의원님. 네. 기자 시절에 또 이 사건 기자, 경찰청 출입 기자 오래 하셨는데 설명이 안 돼요. 유족에게는 미란 씨가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 근거는 유족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미란 씨의 목뼈 골절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바로 하루 뒤에 대국민 경찰 수사 브리핑을 할 때는 미란 씨의 흔적 중 골절의 흔적은 또 없다라는 게 부검 결과잖아요.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부검의 결과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팀 관계자가 굳이 가족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 발표가 초반전에 자꾸 자살로 몰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본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이 사건이 좀 확대되기를 원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든 저도 지금 보통 이제 저도 뭐 경찰 기자 오래 해봤습니다. 네. 자살 사건은 되게 아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본인이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전혀 알 수 없는 캄캄한 야자숲 단지에서 그것도 야자숲에서 야자나무가 그렇게 강한 나무도 아닌데 거기에 줄을 걸 수가 있다. 그다음에 뭐 안전 자세였다. 과연 그게 가능한지 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현재까지 상황에서 자살로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시신이 많이 부패가 됐습니다. 너무 늦게 경찰을 찾았어요. 이것도 유가족들이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104일 만에 찾았는데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살 혐의 같은 걸 찾기 또 어려울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자살로 보이는 미제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건은 상당히 미국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경찰 발표가 혼선을 빚고 있고 또 현재 사건이 벌어진 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현재까지 경찰 이야기 자살로 판정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이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사 방향을 자살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전문가였던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유가족에게 한 말과 경찰의 브리핑이 달라요. 목뼈가 골절됐다. 그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의 징후다. 자살로 갈 수밖에 없다. 유족에겐 이런 끔찍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니 바로 다음 날엔 부검 결과가 나오니까 골절은 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보고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일단 이 사건 자체는 이제 검찰의 불신을 굉장히 증폭시킨 거잖아요. 경찰. 경찰. 그런데 이제 처음에 사체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체의 검시라고 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 검시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부검의 결과도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만약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건 아닙니다. 뭐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고 방법을 검색하고 그런 절차가 대부분이 거쳐요. 징후가 있다. 그리고 징후가 다 있는데 이 처음에 경찰이 사체가 발견되자마자 우리는 극단적 선택이 이 얘기라고 하는데 경찰이 자살한 것 같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당시 부검 결과도 안 나왔고 휴대폰 포렌식도 안 된 상태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떠한
사체가 발견된 전체적으로 특징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목에 골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골절 자체는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알기 어려워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사의 전문성이 좀 너무나 없는 그런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저 목뼈 골절이라는 경찰의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부정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니 골절을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골절이라는 것은 뼈 자체에 어떤 상처를 입어서 뭐 부러진다랄지 금이 간다랄지 이거 우리가 골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부검 결과 나오니까 골절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사체가 부패되고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목 부분이 사실은 원래 있던 상태에서 변형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원래 있던 상태에서 모양이 변형됐으니까 처음에 아 이거 골절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데 아니 그런 아마추어적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건 골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이걸 극단적 선택으로 경찰이 몰아가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예. 극단적 선택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타살 혐의가 있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장르가 달라지잖아요. 범죄의 그렇죠. 장르가.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냥 장미란 씨와 관련된 이제까지 어떤 실종 그런 것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종결이 되는 거고 일만에 조금이라도 타살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수사가 더 진행이 돼야죠. 확대돼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수사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체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이랄지 타살 혐의가 있을 때 중요한데 지금 사체가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살인 사건이나 그런 것은 사체의 상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게 사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사체 가지고 증거를 삼기는 굉장히 어렵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원인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까 경찰의 일도 많아지고 어쩌면 이 수사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사인의 원인을 규명하고 뭔가 속시하는 걸 원하는데 자꾸 경찰은 사체가 발견한 때부터 계속 뭐 자살이다, 극단적 선택이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아니 유족 입장에서 우라통 안 터지겠어요? 예.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 저게 장미란 씨가 가지고 있는 끈도 나오고 했지만 뭐 자세가 어떻다고 하는데 저거 자체만 가지고 과연 저게 야자수 숲에서 저게 저런 어떤 행위에 이뤄질 수 있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경찰에 대해 불신이 있는데 경찰이 자꾸 이걸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더 유족은 불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실종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 수색하는 과정, 그 전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경찰이 만약에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계속 사건을 몰고 가고 있다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도 그러고 있다면 이건 정말 글쎄요. 자, 유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뭐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운동 갔다가 집에 와서 영화 보면서 맥주도 한잔 하고 좀 쉬다가 저녁에 이제 밥 먹으면서 TV 보고 반주하다가 일단 저는 이제 먼저 자러 들어갔죠. 10시쯤에. 여자친구는 나 이거 남은 거 더 먹고 잘게 이러길래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없더라고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지도 않고 해가지고 저한테 말 못했던 뭐 서운함이나 뭐 화나는 게 있나 해가지고 커플이더라도 싸우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연락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제 하니까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죠. 과연 자살일까? 더군다나 이 남자친구는 이런 얘기를 더 합니다. 야자수 숲 미스테리. 슬리퍼를 신고 굳이 거기까지 들어갔을까? 지나다닐 때마다 미란 씨가 무섭다고 했던 곳이다. 빽빽한 입줄기, 뾰족한 가시, 성인도 앉기 어려운 두꺼운 두께, 높이는 불과 3-4m밖에 되지 않는다. 저런 곳에서 과연 여성 혼자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밤 10시 미란 씨가 집을 나섰던 그 시간, 숙소부터 저 야자수 숲까지를 우리 기자가 직접 걸어봤습니다. 보세요. 깜깜합니다. 과연 미란 씨가 홀로
이 깜깜한 숲을 찾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대전화 손전등에만 의지한 채 우리 기자가 직접 미란 씨가 발견된 곳까지 그 같은 시간 걸어봤습니다.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미란 씨가 찾아 들어가 야자수숲 안쪽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그렇게 되는 건데 과연 그럴까? 김우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찰의 설명을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도 사실 사기였지 않습니까? 네. 통화도 안 됐고 한 대도 그냥 종결 처리해버렸고 그런데 사후에 시신이 발견된 이후 경찰의 대처도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성의가 없다. 그리고 정교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이를테면 저희 모두 그렇게 법조인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담당자 혼자서 실종 사건을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종결 처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향후에는 형사과장이나 누구 윗선의 승인을 받고 종결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밝혀진 진실은 뭐였습니까? 이미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윗선에서 몰랐거나 혹은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본인들이 실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결과적으로 너무 이제 늦게 발견이 되는 바람에 이 초기 대응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망 원인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 거고. 게다가 만약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은 여성이 그 깜깜한 밤을 10분을 혼자 홀로 헤쳐가서 낯설고 무섭고 어두운 그 장소에서 자살할 개연성은 떨어진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전후 맥락을 보건대 또 사망 시점도 불투명하고 결과적으로 그런데 왜 타살 혐의는 없어? 뭐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여 이런 얘기를 경찰이 선제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허둥지둥하고 본인들의 어떤 실책 잘못을 덮기 위해서 사실 명확한 근거와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허둥지둥 쏟아내고 있다. 아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기자가 찾아 들어가 왜냐하면 저 정도 환하게 보이는 거는 지금 카메라가 비추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핸드폰 불빛에 의존했다면 저 정도 아마 그 밝기도 안 될 거예요. 더 깜깜하죠. 네, 그 길을 혼자 가서 굳이 그 야자수에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조차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이 전후 상황을 이 경찰이 어떻게 이걸 책임지려고 이렇게 저는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경찰이 네,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왜냐하면 명확하게 지금 이게 밝혀진 사실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된다, 그럴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없어 보인다, 타살 혐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무엇 하나도 지금 이 밝혀진 사실들이 제대로 없는데 왜 단정적으로 얘기할까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근 주민들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자수숲 미스테리입니다. 나무가 센 나무가 아니에요, 저거. 근데 이거 침도 많아요. 저러고 만지면 가시가 엄청 세. 왜 혼자 들어가서는 주민들도 이해가 안 하는 거고. 내부터 그거 안만 죽고 싶어도 어디로 들어갈 끼고. 이게 그거 엄청 가시가 세요. 이거 만약에 줄 매면 얼그져 버려. 안 돼. 그 뭐 줄을 어디다 올리면 지가 못 매야죠. 거기는 없어. 농지니까. 근데 죽은 것이 희한하게 팔찌도 그대로 있고 전화기도 그대로 있고 좀 이상하지. 사람들이 이쪽 길로도 많이 다니나요? 많이는 안 가요. 밭에 가요. 밤에는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겠네. 주민들도 고개를 젓습니다. 전문가들도 경찰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돌직구항력반의 배상훈 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이야기 들어보시죠. 목도
뒷부분에 질식을 해서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겁니다. 타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제3의 그 죽음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야자수 숲이란 공간에 경험치가 있느냐 장민환 씨가 예를 들면 무작정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툭 치면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고 그 바로 직전까지의 동선이 필요하죠. 항구 쪽을 지나서 거기까지 간 건지 뭐 아니면 복수의 동선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해결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수사기관의 해결책은 자살로 처리하면은 수사기관은 속편하죠. 자살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아니면 타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까? 49.99 대 51.111로 후자를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타살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돌직구 강력반의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의견인데 자, 지금부터는 명백히 수사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명백히 수사의 문제입니다. 이런 의문투성이의 사건에서 경찰만 수사하는 게 맞을까? 경찰의 수사 결과만 국민들은 믿고 경찰에 말하면 다 거기에 동의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뒤면 이제 곧 9월이니까 검찰이 없어집니다. 수사할 수 있는 기관, 양대 기관 중 한 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성추윤 대변인, 네. 과연 경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다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만한 수사 결과 내놓을까요? 믿기가 어렵겠죠. 왜냐면은 이런 사건을 뭔가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할 때는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가 지금 이제 없습니다. 왜냐면은 A 경정의 그런 허위 기록 때문에 사실상 증거들이 많이 유실돼 버렸고 지금 그 이후에 사실 2차 7월 달에 재신고했을 때 그때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뭔가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신하는 경찰이 발표하는 수사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사실 이 공기관이라는 게 공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주고 거기서 말하는 것들을 다 믿어주기 위한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이 발표하는 거는 우리가 자살 아까 뭐 목의 골절이나 이런 것도 이렇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나온 것까지 전부 다 봤을 때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집단이 돼버린 거죠. 네. 물론 지금 우리가 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일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경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런 그 A 경정 같은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 같은 사람의 케이스를 갖고 전체 경찰을 매도하는 건 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적어도 저건에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정말 이 경찰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떤 결과를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배상훈 프로파일러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전문가가 봤을 때도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의혹이나 의구심들을 갖고 있겠어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아마 앞으로 더 많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보안 수사건이 지금은 아직 있잖아요. 보안 수사건이 있음에도 발생했는데 국민들이 느끼실 때 보안 수사건이 있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보안 수사건이 없어지면 이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형사법 개정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안 사건이 있어요. 보안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건이 없어졌을 경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건 보안 수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모르네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경찰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경찰 개혁하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은데 적어도 보안 수사권과는 관계없으니 그런 것들 갖고 공격하는 거는 이거 정치적 공격일 뿐입니다. 너무 이쪽에만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10월 2일 이후에 이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걸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을지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돌직구 멤버인 김유정 의원과 성추윤 부대변인은 보안수사권, 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줄곧 소신을 밝혀왔던 분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자, 안영환 의원님, 네. 이제부터는 수사의 문제예요.
뭐 한국형 FBI라던가요? 중수청이 곧 나온다고 하더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영역은 한정돼 있고요. 그렇죠. 결국은 경찰이 검찰과 경찰이 나눠서 하던 수사를 경찰이 거의 독점을 하게 될 판인데 지금 경찰의 이 사건 수사에 대한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그래도 경찰이 못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겠지. 이게 됐는데 이젠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한 달 뒤면. 이럴 때 어떡할 겁니까? 아니 검찰 없앤 정부 여당은 뭐라고 대책이 있을까요? 경찰이 더 잘하면 된다? 경찰 개혁이다? 뭐 아까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검찰에 지금 수사 보안권이 있는데 이 사건이 벌어졌으므로 검찰 지금 뭐 경찰 간의 관계를 탓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불안해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경찰이 13만 명이에요. 13만 명이고 검사는 2,000명에서 2,200명 사이입니다. 자, 13만 명 가운데서 개인적 일탈이 일어났다. 그동안 많은 일탈의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왔는데 여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개인적 일탈을 칩시다.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일탈을 일으키는 그런 경찰들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될 때 검사가 하는 겁니다. 예. 검사가 뭐 속된 말로서 없애려고 하는 경우에 사건 자체를 사실 2021년에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7대 주요 범죄만 수사를 하도록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죄 행위는 지금 경찰에서 자 이건 범죄 행위가 안 됩니다 하고 눌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올 상반기만 해도 경찰에서 검찰의 송치하는 사건이 30만 건입니다. 30만 건 가운데서 실제 불송치하면 안 되는 송치해야 되는 사건이 몇 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암장해버린 사건이 많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만 건 가운데서 검찰이 그래도 가져와 하는 게 약 2% 정도입니다. 그런데 30만 건을 검찰이 송치하지도 않았는데 일일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진 검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경찰이 스스로 이 사건은 뭐 별 필요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죠. 이게 지금 만약에 타살로 드러났다고 하면은 엄청난 경찰이 무능과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마약 범죄 피해자가 없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약 범죄가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했는데 피해자가 본인인데 신고할 이의 신청할 사람 누가 있어요? 뇌물 범죄, 뇌물 주고받은 사람이 다 범죄 혐의에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 좀 애매합니다만 피해자가 이의 신청하도록 되는데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그냥 수사 종결한다 해도 끝나는 겁니다.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0만 올 상반기입니다. 올 6월까지 30만 건의 불송치 사건 가운데서 송치해야 될 사건이 몇 건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영원히 뭐 보안권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검찰 폐지 부작용의 단면이 바로 그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제 이런 류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것인지 결국은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경찰이 최고의 권력이 됐습니다. 최고의 권력이 절대 권력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견제하겠다는데 보완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라고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선 중수청이 있다라고 반박하지만 중수청에 구성되는 인원이 정확히 나와봐야겠지만 상당수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로 이어진 중수청, 뭐 일부 검사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애초에 다른 기관이 견제한다라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냐라는 법조계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허위 종결을 한 경찰이요. 미란씨 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과연 저런 경찰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을까? 2월 21일, 6월 26일 장미란 씨 사건 허위 종결 한 달 뒤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어요. 지난해 9월 제주 서부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어요. 지난해 말 연말 정기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어요. 데이터만 보면 해당 경찰관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경찰관입니다. 유공 표창을 여러 차례 받은 경찰관입니다. 경찰 내에서도 이렇게 수상 커리어가 많은 경찰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국민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는 제가 보안 수사권 갖고 얘기 안 해요. 검찰 폐지 갖고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보안 수사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애초에 경찰과 검찰이 서로를 견제하며 수사를 했던 이 시스템을 폐지를 한 거잖아요. 그에 대한 후과와 책임과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앵커로서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 편에 서서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요. 저 부경장이 과연 장미라 씨 사건, 그다음에 60대 백모 씨 사건 이 한 건만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걸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해오던 행위를 했을 것이다. 지금 10번 표창받았다고 하는데 저거 전수조사 저는 해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고,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장미란 씨 사건하고 60세 그 백모 씨 사체 발견한 그 실종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장미란 씨 사건 갖고 표창받을 수도 있죠. 또 60세 백모 씨 사건 가지고 표창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 자체를 보면 뭔가 표창 자체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자꾸 사실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폐지를 한 거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안 수사권 폐지 안 해도 이런 일이 나는데 폐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안 수사권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게 이제 10월이면 아예 검찰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렇죠. 뭐. 아까 중수청이 얘기했잖아요. 예. 중수청은요, 경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고 사건을 나눠 갖는 기관이에요. 중대 사건을 갖는 기관이요. 그러면 중수청은 누가 견제하고 누가 체크를 하죠? 이거 어차피 똑같아요. 경찰, 중수청이나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개혁 혁신 방향으로 내놓은 걸 보면 정말 이거 속아 웃을 일이에요. 뭐 결제 라인을 뭐 한다, 아니면 뭐 중대 사건은 경찰서장이 수사를 한다, 뭐 이런 아주 자기들끼리 그냥 해보겠다는 건데,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선관위 문제가 엄청 돼 있잖아요. 경찰 자체도 이렇게 견제받지 않으면 선관위와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투표율 조작 다 했잖아요. 사건 조작하잖아요. 그건 내부적으로 짬짬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짬짬이를 어떻게 밝혀내죠? 이제 밝혀낼 수 있는 기관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30만 건 이상 3년 동안 실종 선고 30만 건 전수조사했다고 해요. 지금 경찰 사건도 많은데 다 30만 건에 다 집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사건은 어떻게 하죠?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수없이 있으면 이제 검찰에서 적어도 6, 70만 건이 내려올 건데, 그러면 실종 사건 30만 건 해야죠. 검찰에서 내려온 사건 해야죠. 지금 미제 사건 쌓여 있는 거 해야죠. 경찰이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천재도 집합했다 하더라도 이건 소화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사법 시스템, 특히 수사와 관련된 사법 시스템이 검찰권 폐지가 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원복시켜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민주당이나 할지 지금 이재명 정부 원복시켰습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국민들은 이제 수사기관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수사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그러면 정부는 어디 갔죠? 정부는 뒤에서 지금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어떤 프레임을 하나 짜놓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는데, 이 후폭풍이 얼마나 국민에게 다가오는지를 지금 보여주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수청은 경찰을 견제할 수 없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똑같이 암장했습니다. 가족이 모르는 전화번호를 넣고 실종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이 알려준 번호였지만 경찰 내부 전산망에는 전혀 가족들이 모르는 전화번호를 넣고 실종을 해제했어요. 연락됐다,
라며 미란 씨 사건과 똑같이 이 사건을 암장했습니다. 실종 해제 사유, 그러니까 사건을 종결한 사유에는 실종된 남성이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 가족에게 자신의 번호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예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모르는 번호를 입력해놓고 그 번호를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60대 남성이 자기에게 얘기했다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입력해놓은 겁니다. 유가족, 가족들은 모르던 사업용 번호, A 경장이 다른 번호가 있다고 안 알려줬다라는 거죠. 실종자의 아들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니가 1차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살아있다고, 통화했다고, 통화했고 살아있고 아버지가 찾지 말아달라 그 말만 믿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 가족 찾지 말라 그래 똑같은 반박 얘기를 하대. 그럼 뭐 나는 뭐 어디서 찾아 물어봤더니 저한테 워딩 그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한테도 물었어. 만약에 진짜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쩔 거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으면 연락 갈 겁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된다. 이런 피해자 유가족에게까지도 고개를 끄덕이게 설득할 수 있고 개혁을 추진하고 입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지금 아까 유가족이 울부짖으면서 한 얘기가 뭐 일이 있으면 연락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장미란 씨 관련 사건에서 사촌 동생이 노원경찰서에 연락했을 때 그 경찰이 한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네요. 뭐 별 얘기, 별 소식이 없는 게 오히려 희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건데 지금 실종 사건을 놓고 경찰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한다는 거는 더 가슴이 아프고 배탄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사건이 보안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의 인식에서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보안 사건이 이제 실제로 다 없어지고 나서 너는 어떻게 할래? 있어도 이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약에 보안 사건 원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차선책은 뭔가 우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법을 지금 보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 해서 보안 수사권을 일부 존치한다 문구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한 번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어떻게 바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의 개혁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개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다시.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당에서 이걸 나서서 보안 사건을 다시 복원시키자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회 돌아가도 안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뭐 국회로 복귀하셨으니까 그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현실적으로 그러면 정권 송치를 하거나 뭐 수사 지휘권을 부활을 시키거나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보안 수사권도 안 주는데 수사 지휘권을 주겠습니까? 그럼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또 다른 맥락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경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더 부각이 되냐면 경찰의 권한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러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때도 야, 경찰은 어떻게 믿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안 사건의 존치 입장을 가졌던 바가 있잖아요. 대통령도. 그런데 권한이 막강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커져야 되는 거고 또 사건 처리 과정도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별도로 지금 사건이 불거지니까 이제 경찰도 개혁해야지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검찰 개혁 안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준비를 해갈 때 패키지로 함께 해왔어야죠. 행안부 장관이 지금 이 사건들 부각되고 나서 어제야 겨우 사과를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경찰청장도 지금 공석인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지휘 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리 지금 우리 정부지만 그런 상황에서 함께 지금 이 패키지로 이루어졌어야 될 것들이 너무 늦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잘 보완하고 수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반려의 셀프 결제까지. 제주 서귀포 경찰서 수사과 사건 반려위에 고소 고발인 동의 허위 입력, 팀장 아이디 몰래 접속해 셀프 결제. 시 경사는 고소 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 17건을 이미 반려, 팀장 아이디 몰래 접속해 셀프 결제. D 경장, 인적 피해 교통사고 14건 단순 물적 피해로 기록 조작. 가관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와 제주 서귀포경찰서에서만 수사과 교총조사팀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단면이잖아요. 빙산의 일각. 그 어떻게 사건을 이렇게 허위로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생각을 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성치훈 대변인님, 네. 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건은 네. 저거 드러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경찰 개혁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경찰들이 저런 식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엉터리로 처리했을 경우 저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사실 냉정하게 저는 얘기하면 이건 보안 수사관과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근데 또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결국 연관된 거 아니야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보안 수사권 폐지가 결국은 저런 부패한 경찰한테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집단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줘도 돼? 라는 의구심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경찰 개혁을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보안 수사권 폐지 강하게 추진하던 분들이 이거 왜 미리 준비 안 해놨는 거예요?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로 뭔가 개혁안을 만들어 놨으면, 형소법을 뭔가 준비를 하려고 했으면 자, 여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대신에 이 집단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패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안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로 미리 발표를 했었어야죠. 예.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일단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 나쁜 짓입니다. 얘네 권한 끊고 경찰한테 줄 겁니다 하는데 사건이 막 터지니까 이거 원래 있던 사건이긴 한데 근데 경찰도 개혁할게요.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혹시 조만간 경찰도 해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찰 해체하면 그럼 다시 검찰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 2주 전이었나요? 국무회의에서 그 행안부 장관과 지금은 사퇴하신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견, 그것조차도 제대로 A to Z를 만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경찰에 대한 개혁안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면은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릴 때 시작할 때 엄밀히 말하면 경찰 개혁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보안 수사권과는 별개의 일이다. 만약에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별개인데요? 라고 해버리는 순간 국민들은 더 멀어질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런 사건은 계속 터지고 있었고 보안 사건이 있을 때 검찰이 권한이 많을 대로 터지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해버리는 순간 우리 당은 더 타격을 받을 겁니다. 얼마 전에 총리께서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그런 보안 사건, 그러니까 그 국민적 공감대와는 좀 떨어지게 뭔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신 거죠. 원론적인 얘기로 들었을 땐 맞는 얘기죠.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보안 수사권 지금 있는데요. 근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그걸로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 개혁안을 우리가 정말 그냥 후다닥 처리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왔던 건데 왜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했지? 라는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닥쳐옵니다. 경찰이 덮으면 마약 사건과 성매매 사건은 묻힌다. 라는 전문가들과 법조계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안영환 의원님 언급하셨듯이 경찰이 덮으면 마약과 성매매 사건 묻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30만 건입니다. 이 중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게 2.2%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것도 보안 수사는 불가하죠. 피해자 특정 어려운 뇌물, 마약, 도박, 성매매는 사건 암장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